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4시간 스테보 채널의 권재일입니다. 자, 이번 시간 이 고려 아연 이 종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이거 신고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져오게 되었고요. 자, 이 종목 제가 이 구간에서 한번 처음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자, 그 다음 영상에서는 여기서 또 소개해드렸고, 지금 이 구간에서 이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소개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조만간 고려아연 이 구간 충분히 돌파 나오지 않겠냐. 충분합니다. 이거 그냥 올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려 아연 조금 집중적으로 볼까 합니다. 자, 이 종목 일단 살펴보도록 하시죠.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자, 고려 아연 일단 한번 이 강세를 밟고, 이 구간이죠.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이런 패러렐 차원에서 가격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 뚜렷하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한번 급등했다가 바로 다 내리고, 지금 최근에 월봉그림선상에서 다시 말을 올리는 이러한 상승 동력이 생겼다라는 부분 체크할 수가 있겠고요. 체크. 별표 중요한 거, 별표 많이 해야죠. 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려아연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일단 이 고려아연 뭐하는 회사죠? 비철 금속 회사죠. 그래서 이 니켈 사업에 진출 공식화했다고 합니다. 이 고려아연이. 자, 그래서 올인원 니켈 재련소 건설을 공식화했고, 자, 이에 대해서 투자금 마련과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현대차 그룹에 대한 제3자 유상 증자 결정까지 공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천억 정도 이상 이 규모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고려 아연은 이렇게 돈을 투자해갖고 니켈 금속에 연간 4만 톤 정도 이제 생산 능력에 갖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좋고 추가적인 매출액 상승에도 기여할 수 있겠고, 자, 이런 이유뿐만 아니라 이제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 시대가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물가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비철 금속의 판가 인상은 당연히 수순입니다. 따라오는 수순인 거고, 이 판가 인상이 되면 아무래도 고려 아연 올라갈 수 있겠죠. 자, 보시다시피 과거에도 이때 원자재가 굉장히 강세를 띄울 때 주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때도 이제 주식시장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갇혀버리고, 이때 당시에 고려 아연이 크게 올랐는데 원자재 강세 사이클에 맞춰서 오른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자, 앞으로 이제 지금 10년 동안 이렇게 지지부진의 흐름을 보여줬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는 파동을 그리는 건데, 자, 지금 이 올라가는 파동에 맞춰서 굉장히 이제 2차전지 소재 중심에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밸류 체인까지 갖춘 기업이다. 그래서 가장 저는 좋다고 봅니다. 앞으로 투자하기에 가장 좋다고 뭐 너무 좋습니다.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일단 너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이고요. 추천 의견 아니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투자자의 판단은 개인에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그렇고, 고려 아연이 세계 최대 규모 수소 전시회 참가한다. 자,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킨텍스에서 행사가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트로이카 드라이브의 한 축인 신재생 에너지, 자, ESG 친환경 기업인 거죠. 그린수소 사업 현황, 그린수소 밸류체인 등 포함해서 전체 로드맵을 공개했다고 하고요. 자, 고려 아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재련 기업으로 늘 알려져 있는 기업이죠. 최고 기업입니다. 자, 전기 분해 공정과 같은 특성상 전력비를 차지한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이에 고려 아연은 지속할 가능성 형성을 위해서 전기요금 절감과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고민해 왔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경기가 침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섞이고 있고, 자, 최근에 이제 금하고 은 가격도 올라가고 있죠. 자, 이 금, 은의 원재료를 공급하는, 자, 회사도 이 고려 아연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이렇게 광물들을 가져와서 이거를 재련해 갖고 이제 필요한 곳에 이렇게 납품을 해줍니다.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 쓰이고, 이렇게 다양한 산업에 쓰이는데
평가가 인상된다는 거예요. 대박인 거죠. 앞으로 이제 가격이 상승할 전망인 거고, 그래서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할 전망인 거고, 그래서 일단은 이 황산니켈에 대한 고객사는 LG 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뭐 금, 은 이런 거는 LS, 뭐 골드바 이런 거 아실 거예요. 자,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뭐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이런 기본적인 자, 이런 가는 과정에서 밸류 체인이기 때문에 밸류 체인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비철금속 재련 주력인 고려 아연이 세계 최대 수소산업 전시회 참관 이유라는 게 나왔습니다. 뭐 세계 최고 수준의 비철금속 재련 기업 고려 아연이 뭐 이렇게 참가해갖고 자 이렇게 크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아연이 지속 가능성 향상을 위해 전기용 절감과 친환경 에너지 고민을 해왔고 자, 이 일의 해결책으로 신재생 사업을 꼽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하고요. 고려아연의 수소산업 단기 목표는 그린 수소 생산과 활용을 모두 포함하는 소규모 실증 사업을 국내와 해외에서 수행하는 것이고, 자 이런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밸류체인 중요하죠. 밸류체인이 어떻게 돌아가나 갖고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짜잔 보시면 고려아연 2차전지 밸류체인 해갖고 광산에서 이제 곡괭이로 탕탕탕 해갖고 캐온 광물들을 재련소에서 재련을 합니다. 한번 재련을 하고 여기서 음극재 소재가 생성이 되는데 황산 니켈 아시죠? 전구체 아시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동박도 나오고 뭐 전기 동로 생성하고 뭐 이런 게 막 생산되는데 자 이걸 또 배터리사의 양극재 뭐 거치고 폐배터리도 만들고 뭐 음극재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폐배터리는 이제 다시 회수해갖고 이걸 다시 재련하는 거죠. 신재생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갖고 이제 배터리가 완성된다. 자 2차 전지에 이제 차기 주자입니다. 이제 다른 이제 2차 전지 주가가 다 오르고 나서 이제 조정받고 있는데 자 2차 전지 다음으로 이제 올라갈 놈이 이제 고려아연이에요. 이제 그동안 못 올랐기 때문에 2차 전지의 필수 배터리 여기에 들어가는 첫 번째 이 공정에 참여하는 기업인데 밸류 체인까지 있대요. 그래서 양극 소재, 배터리, 리사이클, 응급 소재 이런 게 있다는 거고 고려아연의 니켈 밸류 체인이라고 했고 뭐 고려아연 해갖고 중간재 뭐 이런 게 있고 뭐 그래갖고 니켈 사업 뭐 이런 거 있고 캠코 있죠. 자 이런 사업을 하는 엄청난 기업이에요. 그래갖고 보시면 이제 아연, 연, 동, 기금속, 금, 은, 희소 금속, 인디움, 비스무트, 안티모니, 기타 희소금속 뭐 이런 게 있고요. 뭐 기타 제품이었고 황산, 반도체 황산, 발연 황산 뭐 이런 것도 있대요. 그래갖고 국내 금속 기업 중에 이 2050년도까지 100% 재생 에너지를 사용한대요. 그래갖고 대박입니다 아주. 일단 뭐 너무 좋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 종목을 작년부터 해갖고 봐온 종목인데 지금 타점이 너무 좋아갖고 바닥 구간부터 계속 알려드린 건데 지금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이랑 이 구간부터 알려드린 건데 너무 신나갖고 그런 거예요. 주가가 또 올라가니까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그래서 말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건 쌀 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갖고 이 싼 지정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싼 지점에서 이 돌파 흐름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되게 좋아요. 이제 원자재가 올라가는 시기가 있는데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에 올라갑니다. 원자재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이 골디락스 시기였어요. 골디락스 시기는
2009년도부터 우리가 골디락스가 왔죠. 자, 이게 배경이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이제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이때 2008년도 이후에 경기를 부양하고자 저금리 속에서 돈을 신용을 시중화폐를 풀다 보니까 자, 이때 당시는 이제 지금 2021년도까지 해서 저금리와 함께 돈과 신용이 빵빵하게 올라가니까 부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통화량만 2경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2경원이 올라간 거고, 우리나라 GDP 대비로 했을 때 10배입니다. 우리나라 GDP 10배에 해당하는 돈이 이게 미국에서 이 10년 동안 풀어낸 돈인 거고, 자, 2경원 이 M2 통화량 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 신용이죠. 레버리지, 우리가 대출을 받아 사업하거나 투자하거나 뭐 하는 이런 레버리지, 공장을 짓거나 이 레버리지, 이게 천문학적인 금액이 플러스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물가 상승의 배경이 이런 거예요. 고물가. 그리고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미국이 하는 게 고금리. 그리고 5.5%까지 올렸죠. 이런 정책을 하면서 함께 하고 있는 게 채권 발행. 미국 국채를 팔아갖고 재정 확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지금 미국의 정부의 이 세금이 지금 돈이 덜 거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재정 적자가 10개월 동안 2천조 빵꾸가 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GDP만큼의 재정 적자가 10개월 동안 빵꾸가 났다고 해요. 이게 세금도 덜 거치고 이제 기업들이 힘드니까 세금이 덜 거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전쟁하고 있잖아요. 러우 전쟁에 이제 미국의 무기들을 지원해주면서 돈을 더 쓰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서 빵꾸 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미국 뭐 실리콘밸리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이런 거 무너질 때 미국 정부에서 대출해줬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추가적인 은행 문제가 지금 잠잠하게 가고 있는 건데, 자, 이런 부분이 있고, 6월달에 부채도 증액을 했죠. 그래갖고 지금 증시가 한번 살아나는 것도 자, 이런 배경이 한 가지가 있다. 시장의 유동성이 한번 증가했다는 게 이번 증시 반등의 한 가지의 이유이고, 그리고 AI가 이제 실질적으로 상용화가 되면서 돈 지키면서 이제 올라간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자, 일단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고물가와 고금리가 동반되는 시기인데, 자, 돈을 찍어갖고 재정 적자를 지금 생기고 있다. 돈은 부족하다. 근데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이제 CPI도 올라가고 있고, 근원은 잡히고 있는데 CPI는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안 잡히고 있다. 또 유가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브릭스 국가들의 연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확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엘니뇨 현상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물 가격이 좀 불안정도 있고 곡물 가격은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변수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의 등락이나 이런 것도 자,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닙니다. 이제 굉장히 많은 통화량이 발생되었고, 물가를 이제 연준이 CPI를 이제 2%대까지, 근원 물가를 이제 2%대까지 잡으려고 하는 거죠. 이제 2%대까지 잡는 과정 속에서 이 문제가 또 터집니다. 미국의 산업용 부동산 문제도 지금 되게 심각한 상황이고, 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업들 파산하는 이런 자료들도 굉장히 막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산업용 부동산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한번 터질 때 이게 뭐냐? 디레버리징이 발생된다. 이 디레버리징이 발생되는 과정 속에서는 고물가가 동반됩니다. 그래서 고금리 기조도 이제는 너무 휘청휘청한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고, 마지막 아마 이제 올리게 된다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고물가가 더 커지게 되고 통화 발행을 함께 하면서 이제 고금리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물가, 고금리, 통화 발행 함께 이제 발생되는 진짜 이런 미쳐버린 상황이 오는 거죠. 자, 그런 과정 속에 오르는 게 원자재예요. 원자재가 오르게 되면은 고려 아연 오르죠. 판가 인상되죠.
오릅니다. 고려아연. 그래서 이 과거에 고려아연이 올랐던 시기도 그냥 그런 시기입니다. 딱 이제 원자재가 강세를 보이던 시기였다. 그런 과정 속에서 돌파가 나왔던 거고, 뭐 기업의 성장도 있죠. 근데 판가 인상이 됐고, 자,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찾아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려아연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홈페이지 같은 거 들어가서 보셔도 계속 보면 보시다시피 뭐 연나연 동뭐 이렇게 식으로 있고, ESG 친환경도 하고 있고, 자, 이러한 기업이라는 거. 그래서 고려아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신고가 아마 내후년 2025년도까지 봤을 때는 충분히 돌파가 나오지 않겠냐. 그리고 배당금도 아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렇게 해갖고 신고가가 나온다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저는 그래도 2배 이상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 굉장히 시가총액이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심 종목에 일단 추가를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이 투자에 대한 책임도 판단도 개인이 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일단 하루에 10개씩 분석하기 때문에 다 맞출 수가 없다는 것도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 최선을 다해서 제가 생각하는 이런 뷰를 공유를 드린다는 거, 이것도 함께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자, 그래서 일단은 영상이 편집이 안 됩니다. 그래갖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영상이 편집되면 좋겠는데, 중간에 좀 불필요한 내용들도 있고, 분명히 이제 말을 버벅이는 것도 있고 이런 거 좀 잘라내고 싶은데 일단 그게 안 된다는 거. 영상을 10개씩 만들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제가 다 편집할 수가 없고, 자, 이런 부분들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 이렇게 살펴본 시간이었는데, 자, 오늘 10개 종목을 또 만들어내갖고, 자, 또 이어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가기 누르지 마시고 유튜브 이 24시간 스텝 채널에서 다른 영상들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따봉 많이 누르시고요. 감사드립니다.